넘어가죠. 11번 주한국의 4월 초와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와 있고 직접 재료 매입액, 가공 원가 나와 있습니다. 4월 매출 원가는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이 나와 있고 매출 원가는 제품의 티 계정을 건드리는 거죠. 요거는 티 계정 다 그려 봐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금방 하실 수 있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원래 4월 1일 날 18,000원 기초죠. 그리고 4월 30일 기말이죠. 16,000원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 재료 사온 거 얼마예요? 15만 원 사왔어요. 그러면 재료 투입한 건 얼마예요? 끼워넣기 하면 되겠죠? 끼워넣기 하시면 이게 15만 2천 원. 이게 어디에 올라가죠? 제공품 티 계정에 흘러갑니다. 제공품 티 계정으로 흘러가. 그 제공품은 기초가 4,000원. 기말 여기 다 나와 있죠? 14,000원. 다 끼워넣기 하면 돼요. 여기에 15만 2천 원이 들어오고 또 단기에 가공원가가 59만 4천 원 발생했어요. 재료하고 가공 합쳐야겠죠? 59만 4천 원. 그럼 요것도 끼워넣기. 이거는 제품으로 간 거예요. 완성이 돼서 제품으로 간 부분은 끼워넣기로 계산해 보시면 73만 6천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계산하는 게 좀 번거롭죠? 귀찮고 74만 6천 원은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제공품에서 73만 6천 원 이렇게 제품으로 완성돼서 넘어온 거죠. 이것도 다 끼워넣기 하면 되는 거야. 제품 16,000원이 기초, 기말이 12,000원 이렇게 되면 팔린 거 얼마냐? 그걸 물어봤죠. 자, 요게 물어보는 바였어요.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제품 팔린 거 그건 또 끼워넣기 하시면 요게 74만 원 나올 겁니다. 요게 답이에요. 요거는 연관되는 거, 티 계정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뭐 사실상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빠르게 계산할 수는 없겠죠.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금방금방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제공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단기 가공 원가 그것도 합쳐주시고 그 제공품에서 완성된 거 그거는 제품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거 연결 묻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이 좀 하기가 번거로운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10번.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업손익 계산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영업손익이에요. 영업. 그 영업의 비용이라든지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그런 건 넣지 말라는 뜻이죠. 여기선 제조업이라고 했으니까 이자하고 요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 이런 건 영업이에요. 영업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런 거는 기타 포괄 손익 OCI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넣지 마라. 뭐 그런 게 출제 의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는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 매출에 약간 수익은 플러스하고 비용은 마이너스 하면 돼. 요거는 수익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비용이네요. 다 빼면 돼. 매출원가 빼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빼고요. 종업원 급여 빼고 광고 선정비 빼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영업이익이 10,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영업 외 손익을 빼라 그런 거예요. 영업의 손익은 넣지 말라. 영업의 이익이 이자 수익이 있고 또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이 있죠. 그리고 매도 가능 평가 이런 것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죠. 자, 13번 재정 운영표를 작성하는 경우 재정 운영 순원가 그걸 물어봤어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될 게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유형이죠. 재정 운영 순원가라는 표현하고요. 재정 운영 결과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게 다르죠? 비교한 수익. 비교한 수익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그거의 차이죠. 자, 비교한 수익. 비교한 수익은 뭐 교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가 아닐 비.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대 급부가 없는 거야. 그냥 공짜로 받는 거. 그런 게 비교한 수익이야. 국세 같은 거, 부담금 같은 거, 자산 수중 이익 같은 거. 그런 거 공짜로 받는 거. 그런 게 비교한 수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걸 넣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수익을 빼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비교한 수익이 있는지를 바로 파악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유형이니까. 부담금 수익, 이거 비교한 수익이에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채무 면제, 이것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야. 국세 같은 거, 채무 면제익 같은 거, 부담금 수익 같은 거. 이런 거는 비교한 수익이니까 얘를 넣지 말라는 거야. 얘를 아예 고려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감 조정을 해주시면 돼. 여기서는 어디서 출발하죠?
순원가에서 출발합니다. 프로그램 순원가 여기서 출발. 여기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고요. 수익을 빼는 거야. 수익을 빼고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돼요. 순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감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수익 이런 거는 좀 빼고요. 요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가감 더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비용 더하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43만 원 그런 식으로 순원가 나올 겁니다. 재정운영 순원가하고 재정운영 결과 묻는 문제가 완전 다른 문제예요. 비교한 수익 요게 있으면 재정운영 순원가에서는 절대 비교한 수익을 더해서는 안 돼요. 비교한 수익이 더해지면 여기서 요게 더해지면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재정운영 결과가 되는 건데 이걸 물은 문제가 아니라 순원가 그걸 물어본 거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14번 문제입니다. 자, 제조 부분, 조립 부분하고 도장 부분이 있고요. 보조 부분으로는 전력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고 제조 간접 원가하고 그 제조 부문이 사용한 전력의 실제 사용량과 최대 사용 가능량 이런 게 나와 있다. 전력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32만 5천 원, 그리고 변동 원가가 10만 원이고 고정 원가는 22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중배분율법, 이중배분율법을 적용해서 보조 원가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부할 때 조립 부분, 여기 조립 부분 있죠? 조립 부분에 배부되는 전력 부분의 원가, 그걸 좀 물어보고 있어요. 전력 부분의 원가 32만 5천 원을 좀 뿌려주는 거죠. 자, 뿌려주는데 이중배분율법이라고 하면요. 요거는 이중이다, 이 말이. 자, 기준이 두 개라는 거예요. 변동원가가 있고요. 고정원가가 있는데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고 고정원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최대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 배부를 해라. 그게 이중배분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로 간다는 거죠. 이중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변동원가 여기 나와 있죠. 이 32만 5천 원 중에서 변동원가 10만 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분을 하시면 돼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10만 원을 뿌려주는 거예요. 실제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1000kW 분의 300kW.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300kW. 그래서 얘는 뭐 1000kW 간단히 적을게요. 1000kW 분의 300kW 30%. 그렇게 배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정원가는 따로 나와 있죠. 22만 5천 원이라고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22만 5천 원은 최대 사용 가능량 그걸로 뿌려주는 거예요. 최대 사용 가능량은 전체 합쳐보면 1500kW, 조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500kW예요. 그러면 곱하기 1500kW 분의 500kW, 3분의 1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요 위에 거 얼마가 나오냐면 조립 부분에 가는 거 3만 원 나오고요. 밑에 거 22만 5천 원에 3분의 1이에요. 그럼 7만 5천 원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시면 답이 나오죠. 10만 5천 원. 그게 답이에요. 동그라미 2번 그런 식으로 이중배분율법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량이고요.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최대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주한국은 한 단위에 2kg의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재료 1kg당 가격은 10원이래요. 각 분기 말 원재료 재고량은 다음 분기 원재료 예상 사용량의 10%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한국이 1분기 초에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는 220kg이에요. 분기별 실제 생산량이 이렇게 다음과 같을 때 원재료 예상 구입량 그거는 얼마냐? 구입액은 얼마냐? 자, 원재료 티계정 그거 묻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가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을 잘 해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 처음에 220kg이 있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채워놔야 돼요. 어떤 자리에 어떤 킬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것만 잘 챙겨가시면 돼요.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요. 예상 구입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원재료 차변 티계정에 오는 금액 요걸 묻고 있죠.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거 킬로그램. 요거는 킬로그램으로 구하고요. 거기에 뭐 킬로그램당 뭐 10원이라고 했으니까 10원만 곱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자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다 주어진 거예요. 조금 돌려서 주어진 거죠. 자, 여기 원재료 대변에 여기 오는 킬로그램은 어떤 킬로그램?
사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단계 사용한 것. 단계가 지금 1분기거든요. 1부에 사용한 것은 지금 1100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요. 한 단위에 2kg이니까 1100개 곱하기 2kg 하시면 2200kg을 사용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 여기 어디 들어가야 되죠? 이쪽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느 자리에 어떤 킬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지만 아시면 돼. 2200kg 요거 사용했다. 그리고 기말에 남겨두는 원재료 요거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 각 분기말 원재료 재고량은 다음 분기 원재료 예상 사용량의 10%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요거 2분기에는 1500개를 생산할 예정이래. 1500개를 생산할 예정이면 한 개당 2kg 쓸 거니까 한 개당 2kg 하면 1500 곱하기 2kg 나오잖아요. 바로 3000kg. 3000kg을 다음 분기에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게 예산 사용량이 되는 것이고 10%를 기말에 유지해야 되는 거야. 1분기 말에는 10%가 유지돼야 돼. 3000kg의 10%를 유지한다는 거야. 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얘를 들고 와서 여기 집어넣는 거야. 300kg. 이거를 유지해 놔야 되는 거야. 다음에 3000kg 쓸 거니까 300kg은 1분기 말에 남겨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끼워넣기 하면 되지 뭐. 요거 2500kg이니까 이것도 2500kg이 되려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것은 2280kg. 자, 2280kg이 될 거고 금액으로 바꾸면요. 1kg당 1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0원 곱하면 되지 뭐. 22,800원이 되는 겁니다. 단계 구입할 거 그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료를 조금 돌려서 여기에 들어갈 거 몇 킬로그램인지 돌려서 자료가 주어진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고 어디에 어떤 킬로그램이 들어갈지 그런 것만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넘어가자. 자, 이제 16번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예산 총계주의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외 없이 모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틀린 문구가 예외 없이. 요 문구. 자, 이것도 법이죠. 국가재정법. 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예외가 있어요.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외들이 또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경우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맞는 문구가 되는 것이고 뭔가 예외 없이 모두 전액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틀린 문구라고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라는 표현 자체 때문에 틀린 문구고요. 일반적으로 맞는 문구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틀린 문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17번 넘어가도록 하죠. 결합 제품 AB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결합 원가는 분리점에서 상대적 순실현 가능 가치 그거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많이 나오던 그런 문제 유형이죠. 기초와 기말 제품 재고는 없다고 가정할 때 X1년도 제품 A와 제품 B의 매출 총익. 자, 물어본 게 결합 원가 배분액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매출 총익 그걸 물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먼저 순실현 가치, 그거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를 파악을 해서 결합 원가를 배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셔야 돼요. 결합 원가는 여기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35만 원. 그거를 우리는 A하고 B한테 나눠주고자 한다. 자, 그런데 A 같은 경우에 단위당 추가 가공 원가가 또 있죠. 한 개당 100원이 추가 가공 원가로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얼마에 판매를 하냐면 추가 가공 후 400원에 판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400원에 판매가 들어간다. B 같은 경우에도 추가 가공 원가가 있어요. 단위당 80원. 80원이 추가로 가공 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가 가공 후에 얼마에 파는지도 나와 있죠. 160원에 판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순실현 가치 그거부터 구할 겁니다. 순실현 가치. 자, 순실현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분리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점에서 A하고 B 얘를 판다면 뭐 이런 게 순실현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최종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를 일단 빼셔야 돼. 요 분리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종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원가 빼면은 A는 얼마예요? 400원에서 100원 빼면 3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160원에서 80원 빼면 80원.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몇 개죠? A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2000단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원 곱하기 2,000 단위 하시면 60만 원이 되겠네요.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는 60만 원.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60원에서 80원 빼고 80원 곱하기 요 단위 5,000 단위라고 되어 있죠? 5,000 단위를 해보시면 요게 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0%, 40% 나눠주면 되는 거야. 결합원가 35만 원을 A한테 60%, B한테 40% 그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A하고 B가 있으면 결합원가로 나눠주는 금액은 35만 원 곱하기 60% 하시면 21만 원이거든요. 21만 원 갈 거고 B한테는 나머지 14만 원이 갈 겁니다. 이건 결합원가 배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결합원가가 아니죠. 바로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거야. 매출 총이익은요, 어떻게 구하면 더 편할까요? 우리가 60만 원, 40만 원 구해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빼면 돼. 어차피 추가 가공 원가까지 다 감안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60만 원, 여기서 21만 원 이렇게 결합원가 배분액을 빼주면 되겠다. 여기서는 B는 40만 원. 순실현 가치, 여기서는 추가 가공 원가까지 다 가만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빼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빼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이 나올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가공 원가가 있다고 하면 일단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최종 판매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 빼고요. 그 다음에 분리점에서 몇 개가 생산됐는지 그걸 곱해주시면 돼요. 그게 순실현 가치입니다. 그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하고 여기서는 매출 총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바로 결합원가 배분액을 빼주시면 바로 매출 총익이 나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은, 요거는 수익 인식의 5단계 모형에서 1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1단계에서는 뭐 권리 의무 관계 그런 걸 식별하는 거야. 권리 의무 식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의 의무는 내가 수행할 의무가 있겠죠. 나의 의무는 이렇게 의무를 해주는 거, 어떤 용역이라든지 재화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수행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나의 권리라고 하면 돈을 받을 권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런 걸 식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동그라미 4번이에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식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수행 의무,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거를 식별하는 단계가 바로 1단계. 그렇게. 그래서 이게 1단계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 문구예요. 어렵지 않았고요. 19번으로 넘어가죠. 주 한국의 X 1년 초 재고자산이 25,000원이고 단기 매입액은 95,000원이다. X 1년만 유동 비율은 120%, 당좌 비율은 70%, 유동 부채는 8만 원일 때 X 1년도 매출 원가는, 자, 이것도 티계적으로 항상 푸시면 돼요. 재고자산 요게 25,000원 기초에 있었고, 그리고 사온 거 9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거는요, 매출 원가 물어봤으니까 요 티계정에서는 요거 판 거, 요걸 물어본 거죠. 이쪽에 들어올 금액,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올 금액을 끼워 넣게 하려면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아셔야겠죠. 기말 재고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비율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비율. 이 비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 비율 120%다.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동 비율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당좌 비율이 나와 있어요. 당좌 비율은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동 자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유동 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유동부채가 8만 원이래요. 8만 원. 이거 한번 금액 넣어볼게요. 유동부채가 8만 원. 이거 유동 비율이 120%라고 하면요. 유동자산은 얼마일까요? 유동자산은 바로 나오죠. 8만 원에 120%. 그렇게 하시면 돼. 8만 원에 120% 하시면 96,000원.
그죠? 이렇게 해야지 120%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96,000원이구나.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좌 비율이 또 70%래. 유동부채가 8만 원인데 그러면 당좌 자산이 얼마인지가 또 나와요. 8만 원 곱하기 70% 하면 되겠지. 8만 원 곱하기 70% 하면 56,000원. 이렇게 해야지 요 비율이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재고자산 나와요.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이 얼마라고 했죠? 96,000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당좌자산이 얼마라고 했죠? 56,000원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은요. 끼워 넣기 하시면 되겠네. 얼마? 4만 원. 자, 그럼 다 구한 겁니다. 재고자산, 기말 재고가 지금 얼마냐면 4만 원인 거야. 기말 재고가 4만 원. 그럼 얘는 끼워 넣기잖아. 요 두 개 합쳐보시면 12만 원이 되겠네요. 12만 원이 되면 그러면 이쪽에 오는 금액은 마찬가지로 12만 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금액은 8만 원이 돼야지만 12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8만 원. 동그라미 4번. 그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뭔지, 당좌 비율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유동 비율이라고 하면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당좌 비율이라고 하면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유동 자산은 뭘로 구성된다?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주한국 X1년 1월 1일에 기기장치 45만 원에 취득하면서 운송비, 설치비 5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취득 부대 비용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에 취득한 거죠? 50만 원에 취득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50만 원에 이 자산을 취득하였다. 이 기기장치는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원으로 정액법을 적용해서 감가상각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감가상각 문제에서는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X1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요. 지금 언제가 됐냐면 X3년 1월 1일이 된 거죠. 2년이 지났다는 거, 그거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감가상각하고 나서 장부가액이 바뀌어 있겠네요. 뭐 정액법으로 5년으로 상각한다라고 하면 잔존가치도 뭐 빵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0만 원 있었는데 2년 동안 상각하고 나면요. 감누가 얼마가 돼요? 2년 동안 상각하면 1년당 5분의 1씩 10만 원씩 상각이 되는 거죠. 10만 원씩 상각되면 2년치는 20만 원 상각이 된 거예요. 20만 원 상각되고 지금 남아있는 장부가가 30만 원인 상태인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X3년 1월 1일 사용 중이던 동기기장치의 생산 능력을 높이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0만 원을 지출했다. 자, 이렇게 어떤 능력을 높인다. 그리고 이런 내용연수 이런 걸 연장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죠.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가가 더 늘어나는 개념이에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 금액이 40만 원이 되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수선을 위해서 5천 원 지출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수익적 지출. 요거는 자본적 지출. 요거는 수익적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냥 비용 떨고 마는 거죠. 가만히 두시면 되겠고 이 지출의 결과로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존가치가 또 5만 원으로 변경이 됐대요. 주한국이 X3년도에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자본적 지출까지 합치면 40만 원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좀 늘어났다는 거죠. 처음에 5년짜리였는데 그게 7년짜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처음에 5년짜리였는데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5년짜리가 7년짜리로 바뀌면요. 7년짜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7년에서 2년 이미 지난 거야. 그러면 내용연수 몇 년 남았죠? 5년 남은 거야. 5년. 그래서 이게 7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용연수가 2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5년의 내용연수가 남아있다라는 거.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감가상각비 뭐 정액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0만 원 기준으로 가고요. 40만 원에서 일단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존가치가 바뀌었어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상각하시면 돼. 자, 잔존가치 5만 원 빼고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자, 요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요 곱하기 5분의 1 하시면 되겠지. 5분의 1. 이 5가 뭐냐면 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7년을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경과한 내용연수가 2년이 있잖아요. 그럼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인 거야.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5년에서 7년으로 내용연수가 바뀌었지만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용연수는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단기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7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동그라미 3번.
이게 답이에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계학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